는 사회 1단원 6차시 7차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위치를 알아보는 수업인데요. 먼저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공부했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나요? 지난 시간에는 자연 환경에 따라서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우리 자연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했었냐면 먼저 북부지방 그리고 중부지방, 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그리고 금강, 한번 지도에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리고 금강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지역을 중부지방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밑에는 남부지방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나라를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자연환경, 여기서 말하는 자연환경은 산맥이나 하천을 중심으로, 여기 나와있죠. 남북으로 긴 우리나라는 하천을 중심으로 북부, 남부, 중부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자연환경에 따라서 구분하는 걸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자연환경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도시나 뭐 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북부, 중부, 남부 딱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우리 국토를 행정구역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위치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토를 행정구역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겠죠. 이 기준과 그 행정구역의 특징 같은 것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위치, 우리나라의 각각의 행정구역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오늘 배울 내용의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성취 기준인데요. 이 성취 기준에서 먼저 보면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기준들을 살펴보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기준, 자연환경에서는 산맥이나 강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이것과는 이제 별개로 오늘은 이 시도 단위 행정구역 및 주요 도시들의 위치 특성을 파악한다. 오늘은 행정구역에 대한 거를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하는 행동 목표를 보면 우리 국토를 구분하는 기준들을 살펴보고 우리 국토 지역 구분사례 조사,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과제로 시도 단위 행정구역 및 주요 도시의 위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은 이 행정구역에 집중해서 보면 되고요. 각 도시의 위치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뭐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행정구역의 위치,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뭘까요? 행정구역, 한번 내용을 우리 교과서로 돌아가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연환경 이외에 행정구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건 자연환경이었고 이번에 배우는 건 행정구역인데요. 그럼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눈 지역을 말한다.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뭔가 봤더니 이 행정구역은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눈 지역을 행정구역이라고 한대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땅이 크다 보면 한 사람이나 어느 몇몇 그룹이 모든 걸 다 관장할 수 없으니까 행정구역별로 나눠서 그 곳곳에
그 지역을 담당할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고 그 지역을 관리하는, 이렇게 편안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나눈 것을 행정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를 기준하는 또 다른 기준, 도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 행정구역. 우리가 앞에서는 자연환경에 따라서, 선생님이 아까쯤에 여기서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죠? 국토를 구분하는 기준, 자연환경 있고 행정구역이 있다. 한지쌤 여기 지도를 한번 봅시다. 먼저 위에서부터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이런 그 선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는 산맥과 강을 가지고 나눴다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경계선을 임의로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8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밑에 시군계를 눌러보면 지도 지금 자세히 보면은, 한번 이거 지워볼게요. 자, 덩어리로 돼 있죠. 이건 도로 나눈 거예요. 도와 특별시, 광역시로.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눌러보면 시군계. 이 하나의 도도, 하나의 도 안에도 여러 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빨간색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것은 이제 남과 북을 가르는 휴전선인데, 우리가 오늘 공부에서는 북한 지역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우리 남한 지역, 우리 대한민국 지역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하게 나오는 건데요. 대부분의 시나 구는 이 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마지막에 등장한 이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에 포함되지 않고 말 그대로 특별한 도시, 광역시, 큰 도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각각의 행정구역의 위치를 알아보자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방위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에서 이 방위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경기도에 뭐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 방위표를 경기도에다가 한번 갖다 놔 봅시다. 강원도는 경기도의 어느 쪽에 있나요? 강원도는 경기도의 동쪽에는 강원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충청남도, 우리 충청남도로 가볼까요? 충청남도 여기죠? 충청남도의 북쪽에는 뭐가 있죠? 경기도가 있습니다. 꼭 경기도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써보는 거예요. 대구광역시, 우리 대구광역시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대구광역시에다가 이걸 빨간색 점 위에 딱 올려놓고, 대구광역시의 남쪽에는, 아래쪽 남쪽에는 뭐가 있죠? 경상남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서쪽에는 이어도인데, 이어도는 우리 그 광역시의 위치가 아니니까 대구광역 제주 북쪽에는 전라남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봅시다. 전라남도가 있고, 전라남도의 동쪽에는 경상남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위치들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한번 적어보면서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특별시, 광역시도, 도나 시나 도로 나누고, 그 도 안에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8개의 도로 나누어지고, 그 도가 짜잘한 시군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남과 북을 가르는 휴전선이 있고, 도와는 별개로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면은 서울특별시, 우리나라는 특별시가 하나예요. 특별시는 하나.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광역시, 인천광역시. 한지쌤 자, 우리 한번 우리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먼저 특별시는 서울 하나 있죠, 서울. 그리고 이름을 쭉 보니까 인천광역시가 있네요. 광역시는 총 6개가 있는데, 여기 인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대전, 그리고 대구, 그리고 울산, 그리고 부산, 그리고 광주.
이렇게 6개의 광역시가 있고요. 세종을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써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자치시라고 해서 세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시가 하나, 광역시가 6개, 특별자치시가 하나, 특별자치도가 하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한지 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 지역을 제외하면 특별시 한 곳, 특별자치시 한 곳, 광역시 6곳, 그리고 도 8곳, 특별자치도 한 곳. 여기서 도도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도는 총 8개의 도가 있었죠? 뭐냐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도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고 있고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여기서 이것들의 특징을 보면 이름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로 끝나죠? 시로 끝나는 곳들에는 시청이 있고요.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에는 도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 있는 곳이나 도청이 있는 곳은 대부분 그 시도의 중심,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에 그 시청이나 도청이 있어서 각 도나 시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한지 쌤.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하나 있었죠. 우리 분홍색은 특별자치시. 어디였죠? 세종특별자치시였죠. 노란색은 광역시가 나옵니다. 광역시는 6개였죠.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그리고 이 초록색이 도청 소재지예요. 자, 경기도의 북부 청사는 어디에 있냐면 의정부에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는 또 유난히 커서 도청이 북부청사와 남부청사 2개로 나눠지는데요. 남부청사는 수원에 있습니다. 강원도의 도청은 춘천에 있습니다. 자, 충청북도의 도청은 청주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도청, 우리 선생님 사는 지역이 전라북도의 도청 어디 있죠? 맞아요. 전주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도청은 창원에 있고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청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넣지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는 홍성에, 전라남도는 무안에, 그리고 경상북도는 안동에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것들이 도청 소재지고요. 특별시, 특별자치도시, 광역시에는 시청이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도청 소재지에는 도에는 도청이 있다. 이렇게 시청과 도청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바로 맞췄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도 보기를 눌러서 한번 볼까요? 여기 서울 있죠? 경기도청 써 있는 거 보이나요? 여기 초록색으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전주에 초록색 있죠? 이게 전북도청. 자, 경북도청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에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도 한번 찾아볼까요? 세종 여기 있죠?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도를 보면서 지도를 찾고 도청 소재지나 시청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지 쌤. 자, 행정구역 퍼즐도 한번 풀어보면 강원도는 경기도의 동쪽에 있죠. 먼저 서울과 경기도,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있는 거죠.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강원도, 그리고 바로 밑에는 충청남도 옆에는 충청북도 옆에는 경상북도,
경상북도 밑에는 경상남도, 그리고 충청남도 밑에는 전라북도, 전라북도 밑에는 전라남도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이 퍼즐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나라의 도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지 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이런 이름들은 어떻게 붙었을까요? 한번 각 도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펴봅시다. 각 도의 이름은 어떻게 정했을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행정구역은 조선시대 초기에 정한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고 행정구역마다 관리를 파견해 각 지역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 각 도의 명칭을 정할 때는 대부분 그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의 이름을 따서 정했다.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서 지역의 명칭을 정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도의 명칭을 정할 때는 이렇게 그 도에서 중요한 도시,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도시라고 하면 주로 그 지역의 도청 소재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기 볼까요? 강원도는 강릉의 강자와 원주의 원자를 따서 지역의 명칭을 정했어요. 그렇죠. 여기 강원도를 보면 강릉과 원주가 있죠. 그래서 강원입니다. 함경도는 함흥의 함자와 경성의 경자를 따서 지역의 명칭을 정했어요. 그렇죠. 함흥의 함, 경성의 경, 함경도. 평안도는요. 평안도는 평양의 평자와 안주의 안자를 따서 지역의 명칭을 정했어요. 평안도는 평양의 평, 안주의 안. 서울과 가까이 있는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예외적인데 경기는 왕이 사는 도읍의 주변 지역을 뜻하는 경기로 정했어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경기도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에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딴 것이 아니라 경기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왕의 주변 도시다라는 의미를 해서, 그러니까 한성, 서울이 조선시대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라고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전라도는요? 전라도는 전주의 전자와 나주의 나자를 따서 지역의 명칭을 정했어요. 전라도는 전라북도의 전, 전라남도의 나주 해서 전라 했는데 그래서 전라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함경도는 여기 함경도가 아니고 황해도가 여기 있죠? 황해도는 황주의 황, 해주의 해. 충청도는 충주의 충, 청주의 청. 경상도는 경주의 경, 상주의 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칸을 한번 적어보면요.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의 이름을 따서 황해도라고 지었고,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의 첫 글자를 따서 충청이라고 지었고요. 경상도는 경주의 경자와 상주의 상자를 따서 이렇게 경상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맞았죠? 대부분의 지역이 그 지역에서 좀 중요한 도시의 이름을 땄다면 유일하게 하나 예외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죠? 바로 경기도였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예외니까 한 번 더 살펴보면 예외적인데 경기는 왕이 사는 도읍의 주변 지역을 뜻하는 경기로 정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 행정구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크게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로 구분이 됩니다. 한지 쌤. 특별자치시는 서울이고요. 광역시는 6개가 있는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이렇게 6개가 있고요. 특별자치시는 세종시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제주가 있고요. 도는 8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도는 그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지었지만 예외가 있었죠? 어디였냐면 바로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는 왕의 도읍이 있는 주변 도시다
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지 쌤.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과제를 만들어 뒀어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명칭을 쓰는 것과 그리고 문제 푸는 거, 그리고 각 도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선생님이 과제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학스터나 위도랑에다가 이 과제를 한 후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고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지역의 시청이나 도청을 찾고, 여기서 말하는 시청은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의 시청입니다. 도청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의 도청을 찾고 그 도청 소재지에 주소를 적어보면 우리 도청이 어느 도시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한지 쌤. 자, 그럼 오늘 우리 학습한 내용을 마무리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무엇은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나눈 지역을 말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자연 환경에 따라서 나누는 것도 있고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눈 것을 행정구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요. 팔방위표, 이게 바로 지금 팔방위표예요. 선생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이 팔방위표를 참고해서 알맞은 말을 끌어다 위치를 살펴보는 거군요. 위치. 자, 강원도, 우리 지도를 좀 크게 볼까요? 강원도의 어디 서쪽에 경기도가 있죠. 강원도의 서쪽에 경기도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경상북도, 이렇게 경상북도에 갖다 놓으면 경상남도는 남쪽에 있죠. 그래서 경상북도의 남쪽에는 경상남도가 있고요. 전라북도에다가 방위표를 갖다 놓으면 충청북도는 여기 있네요. 북동쪽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북도에다 방위표를 갖다 놓고 경기도는 위로 왼쪽, 그러니까 북서 쪽에 경기도가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각 시도의 위치, 관계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고 아래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정하면 얼마일지 살펴봅시다. 먼저 이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도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네요. 그럼 바로 적어봅시다. 우리나라는 특별시는 한 곳, 그리고 특별자치시는 세종, 한 곳이었죠. 광역시는 6곳, 도는 8곳,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하나. 그래서 이걸 모두 더하면, 그래서 정답은 17입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국토의 영역을 나눈 행정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지 쌤. 오늘 공부로 1단원이 마무리됐어요. 그럼 우리 이 문제를 주제 마무리, 1단원의 첫 번째 주제에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을 마무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동쪽에 있죠. 두 번째 문제, 영공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하늘의 범위다. 영공은 하늘, 영해는 바다, 영토는 땅이었죠.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가장 동쪽에 있다. 노래도 불러보면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하고 동남쪽,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 가장 끝이 독도라고 공부했었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위로는 대륙과 맞닿아 있는 반도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대륙과 해양으로 나가기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태평양으로 다른 세계들과 뻗쳐나갈 수도 있고 우리 아시안 하이웨이로 대륙과도 연결된다고 공부했었죠. 북한 지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는 6곳의 광역시가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다 뭐로 끝나죠?
시로 끝나죠? 이런 곳에는 시청이 있다고 공부했고,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제주도 끝에 있는 마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황해는 서쪽에 있는 바다를 황해라고 불렀죠. 자,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산, 호수, 강, 바다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요소였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단원 국토와 우리 생활 첫 번째 주제,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의 주제 마무리까지 해봤습니다. 한지 쌤. 선생님이 이 학습터 평가란에 단원 평가지를 올려놓을 거니까 과제하고 그 평가지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건데요. 평가지는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풀어보되,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과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지 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국토의 자연 환경, 즉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한지 쌤.